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유익한 행정 업무 따라하기 강의를 맡은 박창원입니다. 생소한 행정 업무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신규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 관련 업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제2강 사업 예산 활용과 지출 품위 따라하기입니다. 회계 용어 이해하기, 품위 제목과 개요 작성하기, 업무관리 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 사업 예산 활용 관련 묻고 답하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지출 품위. 학교 현장에서 품위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품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학교 회계 용어 이해하기 첫 번째는 품위입니다. 품위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이나 사실을 상급기관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교 회계에서는 세출 예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의사가 있음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품위라고 쓰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원인 행위입니다. 원인 행위는 경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는 행위, 전화로 업체에 어떠한 물품을 주문하는 행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원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 행위는 꼭 품위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K-에듀파인 시스템 품위 작성 화면인데요. 지출 품위서 작성 요령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작성 요령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제목에는 불필요한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땡땡 중학교 학교 이름. 모두 우리 학교 예산인데 불필요하겠죠? 2024 학년도 역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2025 학년도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처럼 회계 연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무슨 중학교 6월 급식 물품 구입 지출 요구 이렇게 제목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예시처럼 6월 급식 물품 가금류 구입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품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제목은 싫어요입니다. 모든 품위 제목을 2023학년도 한마음 축제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필요한 품위서를 찾으려 할 때 일일이 문서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야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자, 문서 등록 대장을 보시면 제목이 다 똑같죠?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품 구입에 숫자를 붙이고 추가라고 기록해도 찾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찾기 쉽게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과학과 수업용 유성 매직의 5종 구입처럼 대표 물품명을 적어줍니다. 교육청에서 대가로에 제출, 참석 이런 걸 써주듯이 제목 앞에 품위 표시를 해주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한마음 축제 댄스 의상 5종 구입이라고 제목을 적었다면 문서 등록 대장에서 해당 품위를 찾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표현들을 쓰지 않고 똑같은 제목을 쓰지 않고 찾기 쉽게 작성하기. 품위나 기한문 제목 작성 시에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품위 개요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서 결제에 의한 품위를 하거나 목적 사업비 교부에 의한 품위인 경우 관련 공문 대우와 날짜를 기록해 줍니다. 관련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품위 시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개요만 보더라도 품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품위 내용에 맞게 건명, 일시, 장소, 대상, 소요액, 내역 순으로 작성해 주거나 품명, 규격 및 수량, 소요액, 내역 순으로 작성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부침은 지출 품위서이고 이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필요한 품위인 경우에는 계획서를 부침으로 첨부해 줍니다. 물품 구입건에 대한 품위 작성 예시입니다. 체육과 스포츠 클럽 셔틀콕 구입이라고 제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관련에는 스포츠 클럽 관련 공문 대우를 기록하고 품명에 배드민턴 셔틀콕, 규격 및 수량은 깃털형으로 2,000개, 소액은 금 30만 원, 내역은 부침과 같음 이 순서로 작성했고요. 부침은 지출 품위서 한부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협의회 실시건에 대한 품위 작성 예시입니다. 제목 앞에 품위 표시를 하고 영어 교사 협의회 실시라고 제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관련은 생략하고 대신 목적, 교육과정 중심 평가 방법 개선을 추가했고요. 일시에 5월 20일 월요일 16시 30분부터 19시까지 장소와 대상, 소요액, 내역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회 참가권에 대한 품위 작성 예시입니다. 제목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넷볼리그 참가 경비. 넷볼리그 관련 공문을 기록해 주고요. 일시, 장소, 대상, 지도교사, 소요액, 내역의 학생 식비, 간식비, 교통비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품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넷볼 참가 신청서를 부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지출 품위 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품위를 작성하고 결제 요청 시에 결제 요청 화면 문서 정보란에 대국민 공개 여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체크됩니다. 품위 단계에서는 비공개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 공개를 체크해 줍니다. 매월 원문 정보 공개 대상 문서에 공개 결과를 제출하는데요.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결제 문서 중 비공개가 증가하면 문서 담당자가 하나하나 부분 공개로 수정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품위 시에 부분 공개를 체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배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품위 요구서 결제 요청 화면에서 실수로 닫기를 누른 경우나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품위서가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는 업무관리 시스템 문서관리에 재정기한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결제 요청했던 품위서가 보입니다. 제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반송 처리 후에 제작성하시고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을 클릭하여 결제 올림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 예산 활용 방법에 대하여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품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선택 화면에서 세부 사업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예산을 선택할 수 없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부 사업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 담당자 권한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행정실 예산 담당자에게 권한을 받으시면 예산 선택 화면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가지 사업 품위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세부 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품위서에 함께 품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품위 요구서 작성 시 예산 선택을 클릭하시고 이번 사업에 필요한 2가지 예산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1가지 예산씩 체크하시고 해당되는 품목 내역을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학교 시설 장비 유지 2가지 예산을 선택하고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용 데코타일 품목을 작성하고 다음은 학교 시설 장비 유지 사업에 친환경 페인트, 타공판 등 품목 내역을 작성하신 후 결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품위 금액보다 적게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품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닙니다. 품위 금액 내 구입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품위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할 수는 없고 초과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품위하거나 추가 품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업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품위 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품위가 안 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연말에 사업비 잔액들을 사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액은 있으나 원가 통계 비목이 다른 잔액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같은 사업을 사용하시는 다른 선생님이 본인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서 세부 사업 전체로는 잔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액은 있으나 원가 통계 비목이 다른 잔액인 경우입니다. 원가 통계 비목들 중에는 목별 통제를 받는 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건비, 학교 운영비, 업무 추진비, 비품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예시를 보면 총 사업 잔액은 50만 원이고 교육 운영비 잔액은 20만 원, 비품 구입비 잔액은 20만 원, 업무 추진비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학용품 구입은 교육 운영비로 잔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 학용품 구입 품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비는 잔액이 1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15만 원을 품위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 구입도 마찬가지죠. 구분하기 쉽게 기록된 예시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집행 시에 더 복잡하기 때문에 원가 통계 비목에 따른 목별 통제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예산 집행 시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세부 항목에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세부 사업 전체 잔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시를 보면 내 세부 항목 잔액은 22만 원이지만 A 선생님이 본인 예산을 12만 원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잔액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와 같이 동일 세부 사업을 여러 명의 선생님이 사용하는 경우 집행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A 선생님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세부 사업을 잘못 지정해서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지출 내역을 지출 과목 경정 처리해서 원래 사업으로 옮겨주면 A 선생님의 잔액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돼서 총 사업 잔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내 세부 항목 잔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모두 다르니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예산 활용과 지출 품위 따라하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행정 업무와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학교 카드 사용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